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소희라고 합니다. 네. 사진과 좀 다르죠? 원래 저희 강사들은 좀 이렇게 위조된 사진들 들고 다녀요. 게다가 제가 오늘 이제 서울에서 올라오면서 얼굴이 좀 부었어요. 그래서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짧지만 좀 강렬하게 마인드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왔고요. 많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마인드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근데 사실 약간 부모님께서 그런 걸 미루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들이 배우는 거야 라고 해서 좀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는데, 저는 사실 성인 대상으로 마인드맵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발 엄마 아빠가 먼저 마인드맵을 활용을 하고 아이에게 전수하자라는 것을 좀 많이 메시지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좀 마인드맵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접하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5분 시작이니까 제가 그럼 딱 한 20분까지 진행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제가 창의적 학습의 도구 마인드맵이라고 작성을 했죠.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는 태어날 때 좌뇌가 없이 태어났던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려요. 사람마다 좌뇌가 발달했구나, 우뇌가 발달했구나,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좀 예술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우뇌가 발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과를 들어간다든지 계산이 되게 빠른 친구들 있죠. 그리고 막 안경 이렇게 올려 이렇게 끼면서 막 되게 똑똑하게 보이는 애들, 그런 친구들 우리가 좌뇌가 발달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좌뇌가 없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제가 10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엔 그냥 제가 우뇌를 발달한 애다 보니까 재밌어서 따라 그렸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좌뇌가 놀랍게 많이 변화를 했고요. 좌뇌를 통해서 제가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오늘 제가 글쓰기도 알려드릴 거고 시간 관리도 알려드리겠지만 이 외에 더 많은 거, 예를 들면 뭐 목표를 관리하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의 자기 관리, 이 모든 거를 이 마인드맵이라는 필기법 하나를 가지고 저는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인드맵을 발견했을 때 1년 만에요, 저는 연봉이 5배로 뛰었어요. 괜찮죠? 눈이 갑자기 커지셨어요. 괜찮죠? 이게 뭐였냐면요, 내가 필기방법을 하나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 필기방법을 가지고 뇌가 변화가 된 거예요. 계획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 배우기로 한 거 뭐예요? 글 쓰는 거. 그쵸? 이런 모든 것들을 창의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도구를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뇌와 우뇌는 많이 어떻다고요? 달라요. 다른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많이 너무 구분을 해요. 우리 아이는 그러면 뭐다? 좌뇌 아이구나. 우리 아이는 우뇌가 발달한 아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들이 뭐 하냐면 그쪽으로 아이를 소몰이를 해서 가요. 이제 너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아이니까 그쪽만 노출을 시키고, 또 어떤 아이는 좌뇌형으로 수적 감각이 있으니까 그쪽 학원만 보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뇌를 계속 활발하게 키워주는 게 너무나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뇌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쵸? 다들 아시죠? 뇌에는 뭐가 있냐면 저기 보시면 시냅스라는 게 있고, 우리가 그걸 또 다른 말로 뉴런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때요? 모양 생긴 게? 퍼져나가죠? 복잡하게 퍼져나가죠? 사실은 뇌가요, 아무래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나를 닮은 것에 대해 좀 관심이 가지 않나요? 첫째, 둘째 중에서도 나를 좀 닮은 아이에게 뭔가 조금 애정이 가는 것처럼 뇌도 나와 비슷하게 생긴 필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동시다발적. 똑같이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연상작용이라고도 해요. 뇌는요, 한번 생각할 때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좋아한대요. 한꺼번에 토마토를 딱 던졌을 때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한대요. 근데 여기 오늘 혹시라도 글 쓰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했을 때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그냥 떠올라 버려. 근데 이거는 글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뭐 해요? 제어해요. 한 가지 생각만 하려고 우리의 생각들을 제어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마인드맵을 접해 가시면, 아, 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는 내 생각이 맞는 거구나. 그럼 그것을 종이 위에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을 갖고 조합을 해서 아름다운 글을 완성을 하는구나를 익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샘플들도 오늘 조금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빠르고 단단한 공부법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책에 나온 내용. 근데 여기 보이면 딱 아시겠죠?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도 없고 체계화되지도 않았대요. 뭐가요? 우리의 뇌가요. 근데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뇌를 사용하는 방법도 모른 채로 글을 쓰려고 하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뇌가 어떻게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포인트 답이 나와요. 가장 효과적인 공부는 이 두 가지 사교 유형을 결합을 시키래요. 어떤 분들은 글쓰기가요, 운해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의력, 상상력, 표현력. 그쵸?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래요. 글 쓰려면 목차부터가 필요한데 목차는 어떤 영역이에요? 좌뇌 영역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쓰려는 그 글쓰기, 창의적 사고도 이 두 가지 유형이 결합돼야 상당히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빠르고 단단한 공부법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마인드맵을 그림으로 딱 하나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는 주제가 있겠죠. 핵심이 있겠죠. 또는 우리가 주제를 표현하려고 하는 메시지라는 게 있겠죠. 그런 거 안에는 뭐예요? 우리가 큰 기둥 안에 담는 거예요. 이 기둥 안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책을 펼쳐보실 때 이제 목차. 목차에는 6가지의 카테고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죠. 그럼 그 큰 제목이 뭐예요? 큰 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세부적인 어떤 그 하나하나 섹션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목차가 되는 거겠죠. 그게 마인드맵이에요. 책에 나온 목차 같은 것들이 마인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매일 마인드맵이라는 책을 2017년에 썼거든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구조화시켜서 제가 책의 목차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좌뇌가 없이 태어났다 말씀드렸죠. 좌뇌가 없이 태어난 애가 목차를 되게 금방 썼어요. 뭐 때문에? 이 마인드맵이라는 도구 때문이에요. 자, 아침에 배가 아팠다. 우리 오늘 글 쓰려고 해요. 글을 쓰려고 하는데 문장으로 쓰기 시작하면요. 어머, 이 문장이 뭔가 허술해 보여요. 나는 글솜씨가 없나 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포기하시죠. 누군가는 쭉쭉쭉 잘만 쓰던데 나는 왜 한 문장이 나오지 않을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글을 잘 쓰기 위한 포인트를 하나 제가 던져드릴게요. 뇌는요, 문장을 더 좋아할까요? 단어를 더 좋아할까요? 단어예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배가 아픈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싶으실 때는요, 단어를 열거하는 거예요. 아침, 복통, 용돈, 결석. 저 웃는 표시 있죠? 좋은 점. 복통이 일어나서 내가 좋았던 점. 복통이 일어나서 나빴던 점. 그리고 색다른 추억. 엄마가 나를 배를 문질러 줬어. 자, 이렇게 키워드로 되고 나면요, 스토리가 다양하게 뻗어나와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문장의 완성도에 되게 집중을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 해요. 나는 왜 멋지게 꾸며지지 않지?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 조금 더 괜찮은 핵심 단어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흩뿌리는 것들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글이 더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자, 이게 대학교 친구가 그린 마인드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할게요.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오늘 강의 시간 짧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동물을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보실게요. 좋아하는 동물, 각자가 좋아하는 동물. 떠올리셨겠죠? 그쵸? 자,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희재야, 너는 좋아하는 동물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기가 막혀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좋아하는 것의 동물. 야생동물은 미어캣을 좋아하고요. 애완동물은 말티즈와 그 다음에 벵갈을 좋아하고요. 상상 속 전설의 동물로 여자친구를 좋아한대요. 자, 보세요. 여기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좋아하는 동물 뭐니? 토끼요. 질문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한 가지의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질문 하나가 들어가도록 뭐 하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예요. 동물을 어떻게 나눌 수 있지? 바깥에 집 밖에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집 안에 있는 동물도 있잖아. 큰 동물도 있고 내 품에 안기는 작은 동물도 있잖아.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요, 이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사례 볼까요? 이건 아이들이 요즘에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공부하는 마인드맵입니다. 어떤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요, 그냥 달달 외우면 되지. 굳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거 4시간 동안 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마인드맵은요, 분류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영남지방을 농업과 공업과 수산업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누가 나눴어요? 그 아이가 나눴어요. 그러면요, 머리가 무지 활발하게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요, 머릿속에서 잊혀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요즘 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강의할 때 여수에 계신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아이 손을 붙잡고 저 와서 강의를 듣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마인드맵을 잘 아셔야 되는 이유는요, 이 중요성을 알아야 내가 아이에게 전달하죠. 앉아봐.
오늘 내가 마인드맵 배웠어. 그럼 아이들 안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먼저 재밌게 그려보면서 이 분류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겠죠. 자, 중학교 아이가 이거 쓴 마인드맵입니다. 8시 뉴스를 듣고 쓴 거예요. 왼쪽 위에 뭐 있어요? 아빠 사인 있어요. 아빠 사인이 있어요. 8시 뉴스를 듣고 마인드맵 한 장 그리면 한 장당 5,000원. 좋은 아이디어죠. 자, 근데 아이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인드맵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 오늘 여러분께 마인드맵 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릴 수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중앙에서 시작하세요. 퍼뜨리세요. 나누세요. 이 세 가지면 마인드맵 끝입니다. 그 세 가지만 알고 아이가 썼는데 이렇게 잘 썼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뉴스를 들었어요. 들으면서 얘가 뭘 썼어요? 핵심어만 썼어요. 문장을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핵심어만 썼기 때문에 얘는요, 그 뉴스를 1시간 동안 들으면서 다양하게 쓸 수 있었고요. 아빠가 물어봐요. 오늘은 그러면 의학에 대해서 아빠한테 설명해 줄래? 제대혈, 질병 막으려고, 백혈병, 골수 이렇게밖에 안 썼죠. 근데 아이한테 설명을 하고 했더니 다 설명을 해요. 왜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뇌가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글을 쓰려고 그럴 때 내가 어떤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하지? 어떤 단어를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거지? 라는 그 단어만 있으면요. 이 단어를 분류하세요. 이 단어에 비슷하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라는 거를 문장으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단어로 나눠서 분류만 하세요. 그럼 나중에 그 단어들이 움직여서 글이 완성이 돼요. 문장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구온난화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보세요라고 여러분들 쓰시겠어요? 네이버에 검색하실걸요? 온난화 방법, 해결 방법.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집에서. 집에서란 단어가 중요해요. 집에서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집에서 콘센트를 뽑자,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말자, 장바구니를 이용하자. 아, 이게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좀 다양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요. 분류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옷을 입혀서 문장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건 그 다음 작업이에요. 자, 고흐. 좌뇌 영역만 있는 아이들이 우뇌 영역을 개발하기 위한 미술학원에서의 마인드맵 사용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 고흐의 어떤 그런 감각을 내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고흐의 작품을 내가 따라 그려보다 보니까 블랙, 그리고 곤색, 옐로우가 참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쵸? 고흐에 대해서.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압축, 줄거리. 압축했죠? 교훈에 대해 작성했고 등장인물에 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양을 처리하겠대요. 이거는 은혜죠. 죽은 양을 처리하겠다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은혜인데 가지를 쳤죠. 어떻게 하겠대요? 외식 사업으로 양뿔, 양갈비, 칭따오, 양꼬치, 패션 사업으로 가죽지킨 라이더캣 가방, 원단, 기모르스 캐시미어. 분류하는 과정에서요.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상당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글의 소재가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 많죠. 그런데 단어를 통해서 우리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다양한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소재들을. 그렇죠? 단어에 집중하시고요. 분류에 집중하세요. 이것도 이제 아이가 쓴 겁니다. 일과 놀이란 단어를 갖고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내가 일과 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지. 초등학교 아이가요. 이런 단어들을 알아요. 집적 체험, 협동, 나눔, 배려, 도덕적인 의미, 사회발전 기여, 최소한의 조건, 공동체 사회. 그쵸? 관련이 있든 관련이 없든 내 머릿속에서요. 일단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그 다음에 글이라는 게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상당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3%밖에 사용하지 않고 죽는다고 해요. 97%는 뭐예요? 내가 내 머리를 믿고 끌어내 봤을 때 머릿속에만 둥둥 떠내려가고 그냥 걸러지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되어졌을 때 더 많이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이렇게 써서 단어에 자극을 줬으면 좋겠고 이 친구는 우울증이 있던 친구였어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을 피해요. 생각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마인드맵을 훈련했더니 여기 오른쪽 보시겠어요? 직업, 슈퍼리치부터 천사, 메신저, 동기부여가 쭉 나와서 오른쪽에 마케터트, 컨설턴트, 강사. 본인의 꿈이 저렇게 많대요. 뭐라는 거예요? 마인드맵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양해라는 거를 끄집어낸 거죠. 그러면 글의 소재가 너무 없던 분들, 글에 뭔가 맥락이 너무 부족했던 분들도 끄집어내는 어떤 분류 작업의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글을 쓰기가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쵸? 사과.
여러분 이거 아시죠? 원숭이 엉덩이 빨갛고 빨가면 사과, 사과 맛있습니다. 쭉쭉쭉쭉 나아가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끝났어요. 백두산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글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호랑이가 생각나요. 떡하면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동화네? 햇님과 달림 생각나. 해와 바람도 생각나. 해와 바람에서 참는 자가 이겼어. 그쵸? 참는 자? 우리 남편. 근데 우리 남편 오늘 어디 갔어요? 회식 갔어. 회식 간 걸 내가 까먹고 있었네. 건망증. 건망증에 뭐가 좋아? 은행나무 열매. 이렇게 단어로 창의적으로 이게 연장되다 보면 우리의 글들이 되게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마인드맵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다른 마인드맵 방법, 훈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과라는 단어를 가지고 뭐예요? 분류합니다. 이야기, 음식, 겉보기로 나눠요. 나누고 나서 이야기에 트로이 전쟁, 황금사가, 백설공주, 비를림텐 나눠요. 이렇게 나눠 나가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가지가 중심이 되면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가셔서 마인드에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한 가지 생각만 나는 게 아니다라고 아까 첫 번째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하셔야 글이 풍부해지고요. 내 뇌도 개발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지면 당연히 글도 잘 나오겠죠. 그쵸? 다양하게. 그쵸? 자,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생각나는 것들을 쭉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 보면 내가 잊었던 추억도 생각나고 내가 잊었던 사람도 생각나겠죠. 그런 것들이 모두 글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책인데 좀 지나가고요.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자, 양이죠. 양. 전 오늘 아주 빨리 말씀드렸어요. 마인드맵 중앙에서 시작하시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뭐 해라?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써라. 마지막 뭐 해라? 퍼뜨려라.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딱 하나. 그럼 마인드는 어떻게 잘 그려요?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양이죠. 이게 메시지가 뭘까요? 양을 많이 해라.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예. 양 많이 하시라고요. 잘 그리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무조건 많이 그려보면 돼요. 근데 어른들이 그거 쉬워해요? 어려워해요? 어려워해요. 왜? 완벽하려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은 양을 마인드맵으로 쏟아내시면 마인드맵 잘하게 되실 거고요. 글이 정말 풍부해지실 겁니다. 네, 이게 제 그 메일 주소하고 블로그 주소거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대생이라고 해서 이제 대표인데요. 도안을 그리다라는 뜻입니다. 마인드맵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글 쓰는 거에 도안도 그리실 수 있겠지만 아까 처음에 제 소개드린 것처럼 꿈의 도안도 그릴 수 있고요. 시간의 도안도 그릴 수 있어요. 많은 활용법으로 마인드맵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